네, 두 번째 3D 애니메이션의 기법 분류입니다. 애니메이션 종류들을 분류한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테크닉이나 관련 수업을 제 수업을 3D 수업을 듣게 되시면 앞부분에 한 번씩 나눴던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첫 번째 있고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시작을 바운싱 볼이라고 해서 공 튀는 것들 많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키와 키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인비트윈을 통해서 움직이게 해준 것. 당시 공과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디포머 그리고 IK 스켈레톤이죠. IK 핸들을 박아서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그렇죠? 네, Alt 누르고 첫 번째 마우스로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W 눌러서 이동하고요. 그래서 공치는 애니메이션들 보통 많이들 하죠. 그래서 마야에서는 채널 박스에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해서 키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과정은 인비트위닝 과정은 아니에요. 시뮬레이팅으로 키가 시뮬레이팅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이거는 키와 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S를 누르시면 키가 만들어지죠. 빨갛게 타임라인 키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적정한 프레임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S를 다시 눌러주시면 키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키가 생기고 그렇죠? 또 이렇게 간단히 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애니메이션 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최소화해서 넓게 보면 네, 이렇게 키가 만들어지는 타임 사이에는 인비트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와 키 사이들의 운동값들을 디테일하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보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컨트롤에서 윈도우,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것들의 움직임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바닥에 튈 때 이 값은 탄젠트를 브레이크 해주고 키 값을 이 곡선 값을 이렇게 해서 탄젠트를 조작함으로써 네, 탄젠트 브레이크 해주고 훨씬 더 네, 너무 빠르죠? 플레이백을 리얼타임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키로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키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없을 때는 브레이크 커넥션 해주면 모든 키가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그렇죠? 스켈레톤, 뼈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링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움직임들을 로테이트로 또는 여기다가 IK 핸들을 박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회전을 해서 회전값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이 회전값만을 키를 줘서 할 수도 있고요. 셋 키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요 마디도 똑같이 키 주고 또 이등되어진 프레임에서 더 포지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IK 핸들을 박아서 키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나왔던 얘기들은. 그래서 키를 다시 브레이크 해주고, 네, IK 핸들 박는 거는 간단히 보여드리면, 보시면 create IK 핸들 해서 IK 핸들이 만들어졌고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IK 핸들은 스켈레톤의 뼈 자체는 회전으로 하지만 IK 핸들은 움직임으로 하죠. 이렇게 이동값으로.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회전이 아닌 이 이동되어지는 위치값 이동, 그렇죠? 이 값으로 각도가 만들어진 거죠, 동작이. 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키를 줄 수도 있고요. 트랜슬레이트로. 아이고, 얘가 키가 있었네. 잠깐만요. 조인트에 그러면 브레이크 컨넥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IK 핸들로 키를 만들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 시간을 이동시켜서 위치 이동을 해주시면, 그리고 키를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스켈레톤의 조인트, 이 뼈를 로테이트로 바로 키를 주든가 또는 IK 핸들을 박아서 이렇게 위치 값으로 트랜슬레이트 값으로 키를 줘서 움직이게 해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튀일 때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는 키가 만들어진 것들은 공통적으로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그래프에이터로 이 움직임 값들을 컵에서 편집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임들을 같은 키 값이라도 탄젠트를 이용해서 컵 모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동작의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작과 끝의 동작은 같지만 타이밍이 달라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들을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 애니메이션도 보시면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선택해서 필요한 그 패러미터를 선택해서 트랜슬레이트나 로테이트, 스케일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키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 값들은 특히 위치 값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 위치 값입니다. 이게 절대 위치 값인데요. 그래서 이 위치 절대값과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좌표값 x, y, z의 값을 평균값을 계산해서 인비트윈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패스 애니메이션은 이와 다르게 패스라고 하는 움직임의 영역을 한정해서, 그렇죠? 움직임을 한정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은 자동차와 같은 오브젝트의 위치 이동값, 즉 패스 커브죠. 패스 커브를 적용해서 오브젝트 패스를 제어하는 애니메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패스 자체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좌표값이 사용되지 않고 상대 값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공을 애니메이션 패스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했을 때, 그렇죠? 네, 또 패스 애니메이션은 공을 패스에 입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컨스트레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션 패스, 어테스트 모션 패스 주게 되면, 그렇죠? 디폴트 값이 보통 타임라인에 물론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널 박스의 모션 패스 또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모션 패스 옵션 들어가시면 시작과 끝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가 되어 있죠. 또는 이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지금 20의 키가 있는데 이거를 40으로 그래프에서 이동하셔도 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컷 해서 40프레임으로 와서 페이스트 하셔도 바로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시간 값에서 이 수치로 값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값과 끝 값의 초기 값은 0에서부터 맥시멈 끝 값은 1입니다. 밸류가. 그래서 중간의 위치에 중간 시간대의 값은 보통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 값으로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이 커브선의 시작과 끝 위치, 그죠? 보통 이거를 CV를 보시면 다 안 보이나요?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CV가 있죠? CV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작과 끝값이 있습니다. 여기 커브를 만드는. 그래서 커브의 시작값과 끝값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 것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값을 이용해서 이 패스 안에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이동시켜주는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패스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추가적인 디포멀을 쓴다든가 또는 컨스트레인을 더 추가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셋 드리븐 애니메이션은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보통 손가락 같은 거 작업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만 만들어서 간단히 본다면 이거죠. 그 리깅에서 보겠습니다. 리깅에서 스켈레톤 크리에이트 조인트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얘는 마디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한 마디가 더 있지만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끝에 거는 접어두고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개 마디를 크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조금 더 잘 보게 하려면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에서 그 애니메이션의 조인트 사이즈를 작게 돼 있었네요. 1 값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의 움직임도 손가락 한 마디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보통 보시면 로테이트 G값으로 로테이트 G값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하나씩 다 선택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로케이터를 하나 만듭시다. 로케이터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위치를 여기다가 스냅 V 누르고 스냅으로 넣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에 메뉴를 하나 만드는 거죠. 다른 메뉴를 없애고 여기 있는 다른 인행을 다 없애주고 없애려면 Alt에서 보시면 커넥션 에디터 말고 여기 보면은 채널에서 채널 컨트롤이죠. 채널 컨트롤 들어가서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 숨기고 싶은 것들은 선택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모브 해주시면 넘겨주시면 여기에 그 메뉴들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여기다가 또 추가할 수 있죠. add attribute에서 컬링이라고 합시다. 구부리기 컬링으로 해서 오케이 하면 이게 0부터 1까지 값이거든요. 0부터 1까지 범위를 줬습니다. 다시 설정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edit 컬링 미니멈 값을 미니멈 0 맥시멈 1 그러면 다시 컬링 값을 미들 마우스로 선택해서 좌우로 조그시들처럼 움직여 보시면 0에서 1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을 얘의 움직임 정도 값으로 얘의 회전 값이죠? 이 회전 값을 얘의 임의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결시켜준 방식은 애니메이션 메뉴 키에 보시면 set driven key라고 있죠. 창으로 다시 합니다. 키에 set driven key set 옵션 창을 띄워서 이 로케이터죠. 이 로케이터를 올리고 얘의 컬링 값을 뭘로 한다? 이 4개의 조인트를 드리븐으로 해서 로드 드리븐으로 올려서 로테이트 G 값이죠. 로테이트 G와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값이 1일 때는 0일 때 합시다. 0일 때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0일, 얘가 0일 때는 얘네가 지금과 같은 모습 조금 더 올리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0이라고 하자. 들어가면 바로 여기 관계의 키죠. 메모리 키입니다. 이렇게 주면 로케이터의 0이라는 모양은 0이라는 값은 이 오브젝트, 오브젝트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인트 회전 값들을 그대로 메모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컬링 값을 1로 놨을 때는 이 모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회전들을 좀 다르게 줘볼까요? 더, 그렇죠? 더, 그래도 제 값을 더 이렇게 하겠다. 얘도 좀 더 지정한 축값만 메모리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지금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케이터 값, 컬링 값이 1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하자 라고 해서 메모리 키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로케이터의 컬링 값을 내가 0과 1 사이에서
마음대로 수치를 써서 적어주고 요 키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고 앞에서는 0으로 했다가 중간점에서는 뭐 0.15로 했다가 0.2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키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2.2의 키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줄 수도 있어요. 9.2는 얘들 값들 다 제로를 주고 싶어, 딱 피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키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얘가 0.2일 땐 2고 0일 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더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셋 드리븐 애니메이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또는 꼬리 이런 데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캐릭터 손발이 다소 복잡한 캐릭터 CGV 키프레임 작업을 간소화시킬 때 특히 이제 아까 했던 조인트죠. 조인트들을 가지고 주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디포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여러 가지 툴 디포밍 해주는 형태들을 변형시켜주는 디포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디포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블렌드 쉐이크와 클러스터 이 두 개는 특히나 그렇죠? 특히나 페이셜 애니메이션 기법의 클래식한 방법으로 쓰인다. 이거 정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넌리니어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애니메이션 편집과 달리 영상 편집하듯이 한 동작들을 특정한 동작들을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클립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클립으로 저장해서 그 클립을 요 창에서 마에선 트랙스라고 해요. 트랙스 에디터 같은 거거든요. 넌리니어 애니메이션 지금 범용적인 용어고요. 마에서 특히 쓰이는 말은 트랙스 에디터입니다. 그 트랙스 에디터에서 이 클립들을 불러와서 영상 편집하듯이 편집하는 거예요. 요즘에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게임 엔진과 같은 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에펙이라든가 이런 편집 툴을 영상 편집 툴을 쓸 수 있는 분이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모션 캡처 말씀드릴까요? 모션 캡처 말 그대로 모션을 캡처해서 만들어진 좌표들이죠. 좌표 값들을 회전 값들을 적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시간당 만들어진 움직임 값들을 적용해서 표현을 해준 거죠.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션 캡처들은 캡처를 해서 정확도가 부분적으로 떨어지거나 오차가 있고 오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캡처하는 거니까요. 센서 값을 그것들은 다시 클린업을 하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의 트레일러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영화에서도 부분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서 주로 하게 될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은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자연의 힘을 재현하기 위한 물리 법칙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모션을 구현한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한 자연현상을 의도하는 영상 연출 방향에 맞게 표현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 불, 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학기에는 물, 불, 연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주로 초반에 파티클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용어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올 얘기인데요.
여기 파티클, 뭐 에미터 쭉 있는데, 마야를 보통 키시면, 그렇죠? 다시 지우겠습니다. 마야를 키시면, 그렇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렇죠? 모델링, 리깅, 그다음 애니메이션 있죠? 근데 이 아래쪽에 FX라고 있습니다. 이펙트죠. FX 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 파티클이 있고요. 여기에 N 파티클 아래에 레거시 파티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전에 기본형으로 쓰였던 파티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N 파티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티클 안에서의, 보시면 goal 인스턴스 있죠? 네, 요런 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플루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D도 있고 3D 말씀드렸어요. 2D 간단히 할 거고요. 3D에서도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볼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법들이 더 있고, 이런 것들 중에는 외부 프로그램에서 리얼 플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 플러그인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도 상용 작업에서는 같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참고로 리얼 플로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후딘이라고 하는 별도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펙트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합니다. 영화에서는 지금 후딘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런 특수효과 한정된 분야에서는. 그런 특수효과 쪽에 이펙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마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범용에 해당하고요. 전문적인 거는 보통 후디니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가 있고, 그리고 and clothes and hair, 그렇죠? 그리고 and hair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모델링 쪽 가시면 generate에 엑스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FX에서의 헤어, and 헤어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많이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샘플 작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리깅 수업을 좀 하게 되면 이제 좀 조금 줄여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같이 부가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FX라고 하는 메뉴 안에 큰 모드 안에 이런 주요한 명령어 메뉴들이 되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파티클 관련된 거, N파티클 말씀드렸는데, 용어로 보시면, 그렇죠? 파티클이 있고요. 다음 주에 당장 할 문제,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에미터라는 게 있어요. 파티클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티클 알갱이들은 에미터라고 하는 일종의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미터를 통해서 에미터는 실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그 에미터가 있어야지만 이 파티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미터 없이 파티클을 생성하는 방법도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보통 에미터를 통해서 파티클이 발생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발생된 파티클들은 외부 오브젝트와 부딪히게 되겠죠.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리전 세팅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보게 될 거고요. 컬리전, 충돌이라고 하겠죠. 게임에서는 충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충돌입니다. 컬라이드의 명사형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티클의 기능들을 좀 더 확장해서 좀 편하게 쓰기 위한 걸로 지금 모양이 새로 갖춰진 N파티클, 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같이 쓰이고는 있어요. 두 개가 호환되진 않습니다. 두 개가 서로 호환되진 않는다. 오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티클로 할 땐 파티클로만 하고 N파티클로 할 땐 N파티클로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2D, 플루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루이드란 뜻이 보통 보통 우유나 물과 같은 유체죠. 유체라고 하죠. 흐르는 물체, 흐르는 그런 물체들을 표현할 때 쓰는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에 아까 플루이드는 어떤 박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FX에서 플루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플루이드에 이게 에미터예요. 파티클의 에미터처럼 파티클은 파티클 이후에 다른 것들의 가장 표준이 되는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루이드에서도 이런 파티클이 에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에미터를 통해 가지고 이 박스 안에다 어떤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불이든 뭐든. 그래서 플루이드 박스를 조절해 가지고 표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치드 바디는 딱딱한 강체라고 하죠. 이걸 그냥 한자로서 어떤 강체, 딱딱한 물체, 그리고 이제 소프트 바디도 있었고요. 아까 풍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 바디, 그러니까 리치드 바디의 콜리전은 파티클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로 조금 다른 영역까지 보이지만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충돌을 하기 위해서 파티클과 딱딱한 물체와, 그렇죠? 파티클 알갱이들이 딱딱한 물체에 붙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이죠. 파티클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파티클과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물체가 아니라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냥 오브젝트한 리지드 바디로서 작동이 돼야 되는 애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엔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옷 작업들을 많이 하고 이것도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엔클로스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곁다리로 마블러 디자인 같은 수업들을 툴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이 과목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원한다고 하시면 뭐 짧게 진행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블러스 디자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앤 헤어, 머리카락이 사실은 이런 시뮬레이션 작업할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연산도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 2D 패스 애니메이션이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들은 연산해야 될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다이내믹 애니메이션,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은 연산되어야 할 내용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되는 애니메이션 작업들은 미리 좀 잠깐 건너뛰어서 말씀드리자면 플레이백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마야에서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하죠. 미리 말하면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놓느냐, 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놓느냐, 뭐 프리 프레임인데 투 맥시멈 스피드로 하냐,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정에 맞게, 그 상황 장면의 무게에 맞게 보통 이제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놓는 거를 권장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컴퓨터의 상황과 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키를 여기 10프레임 있고 20프레임에 또 다른 키가 있으면 얘의 중간 동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타임라인을 좌우로 움직이든 이 값들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앞에 나왔던 모든 상태의 것들, 파티클부터 해서 fluid, and clothes, and hair 다 모두 다 시뮬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즉 플레이백하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플레이가 되면서 앞에 것들의 값을 가지고 거쳐서 그 다음 연산을 하고 여기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음 연산을 하고 이렇게 누적되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점프해서 값을 볼 수가 없어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연산이 다 이루어져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레이백을 어떻게 잘 시켜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백을 해줄 때도 굉장히 씬이 무겁고 연산이 많아야 되는 시뮬레이션들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읽어가는 속도가 1분에 한 프레임씩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영화 같은 작업 같은 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뭐 한 1초, 2초 플레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태를 보고 하려면 플레이를 해보고 뭐 몇 분, 10분 해서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보더라도 수치값을 또 바꾸고 나면 다시 또 플레이백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점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점이자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백을 해서 만들어진 동작 중에서 어떤 값을 패러미터 값을 했더니 가장 원하는 상황, 연출이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캐시라고 하는 거를 걸어서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연산해서 넘어가면서 만들어질 상황에 대한 값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파일로 캐시라고 하는 파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처럼 캐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막 움직여도 누적된 연산을 할 필요 없이 빨리빨리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캐시가 없으면 한 프레임 뒤, 5프레임 뒤로 돌아가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면 컴퓨터가 에러 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값이 제대로 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뒤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점프할 수도 없어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것들을 편하게 확인하려면 캐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백과 캐시라고 하는 게 현금 캐시 아니고요. CACH입니다. 캐시를 만들어서 동작들을 좀 더 꼼꼼하게 앞뒤 전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캐시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레이백과 되는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캐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set to initial state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나중에 and close나 and hair에서 쓰이는 것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누적해서 연산을 해서 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 상태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야. 그쵸? 근데 값을 주고 플레이를 시켜봤더니 한 100프레임쯤 갔더니 내가 원하는 상태의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100프레임의 모양을 일로 가져오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프레임까지 플레이백해서 진행돼서 나온 것들을 마음에 든다? 그럼 멈추고 그 다이내믹 값을 set to initial state 또는 set to start shape로 명령을 내리시면 여기서 여기 상태가 아닌 10만큼 진행되었을 때 상황 값을 스타트 값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프레임은 실제 1프레임이지만 100 상태에 진행된 값을 미리 당겨서 사실은 밑에 히든 마이너스 100부터 히든 프레임이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 미뤄지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값이 이게 set to start shape 또는 set to initial state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플레이백의 한계 때문에 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용어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고 이거 빠뜨렸네. 커브 리빌드하고 리버스 섹션하고 빠뜨렸는데요. 이건 나중에 실제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에미터, 콜리전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로 들어가면 더 많은 종류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다는 아니지만 주요한 파라미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놓고 외우셔야 작업이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후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애니메이션의 종류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야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들을 익히셔야 된다. 아직 많이 마야를 안 해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의 용어들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마야 인터페이스 화면하고 같이 간단히 보셨습니다. 과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1번이 뭐였죠?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가 두 개죠? 주별 그대로 할 건지 플러스 리깅을 섞어서 할 건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칸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마야 설치하셔서 2019입니다. 설치하셔서 작동되는 화면을 화면 캡처 하셔서 올리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제 파티클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보고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별 과제가 또 나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나중에 톡방을 금방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개강 전후로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